나이 들면서 다리 건강을 지키는 법, 식단과 운동, 그리고 마음가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다리가 노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체 부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은 식단에 아주 간단한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노년기까지 다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72세의 그는 예전에 한국의 험준한 산길을 하이킹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과 숨 막히는 길을 따라 그를 이끄는 다리의 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철수 씨는 다리가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졌고 짧은 산책조차 그를 숨가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가장 걱정하게 만든 것은 단지 힘의 상실이 아니라 독립성을 잃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을 되찾을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고 다리 힘과 뼈 건강을 지원하는 음식에 초점을 맞춰 식단에 변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안에 김철수 씨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더 강력해졌고 곧 가장 좋아하는 활동인 공원에서의 긴 산책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단순한 기쁨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작은 식단 변화조차도 우리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약해지는 걸까요? 이것은 김철수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겪는 흔한 경험입니다. 또 다른 열정적인 등산객인 박준호 씨를 만나봅시다. 그는 야외 활동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박준호 씨는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걱정이 된 박준호 씨는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는 그가 겪고 있는 일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골밀도, 영관절 유연성이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마모와 호르몬 변화가 결합되어 다리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박준호 씨에게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올바른 영양과 운동의 조합으로 그 영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박준호 씨는 다리의 힘을 유지하고 심지어 향상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 재건에 도움이 되고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과 견과류와 같은 한겸증 식품은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불편함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박준호 씨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건강관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이킹에 대한 그의 사랑이 끝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매일 그는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다리를 지탱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신체적인 힘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아하게 나이 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왜 다리가 약해지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세쯤부터 우리 몸은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과정, 즉 점진적인 근육량 손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60세 이후에 가속화되어 한때는 쉬웠던 걷기서기, 계단 오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작업이 더 어려워집니다. 근육량 손실과 함께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도 감소하여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뼈를 더 약하고 골절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다리와 엉덩이에 특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관절 또한 노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을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특히 무릎과 엉덩이와 같이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에서 마모됩니다. 이는 뻣뻣함과 통증으로 이어져 우리의 이동성을 더욱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같은 호르몬 변화는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재생하는 신체의 능력을 감소시켜 신체 활동 감소가 더 나아가 근육과 뼈의 약화로 이어지는 순환을 만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변화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눈에 띄게 됩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기 어렵거나 팔로 밀지 않고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힘든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노인들에게는 좌절감과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 위험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우리의 식단에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부터 시작해 봅시다. 칼슘은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한 가지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식물성 옵션을 선호한다면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잎 채소와 같이 많은 대체제가 있습니다. 특정 시리얼과 식물성 우유와 같은 강화식품도 필요한 칼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식단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 요소이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고기, 칠면조 소고기와 같은 저지방 육류는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연어 또는 참치와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관절 염증을 줄이는데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제공합니다. 더 다양한 옵션을 찾고 있다면 계란은 어떤 식사에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옵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콩, 렌틸콩, 병아리콩과 같은 콩류와 퀴노와 같은 곡물도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견과류와 씨앗도 잊지 마세요. 아몬드, 치아씨, 아마씨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을 지원하는 건강한 지방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 힘에 필수적인 또 다른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은 신체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이 풍부한 식단도 뼈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들이 햇볕 노출 부족 또는 식단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지 못합니다. 좋은 소식은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송어, 정어리, 계란, 노른자, 그리고 유제품 또는 특정 시리얼과 같은 강화 제품을 먹음으로써 비타민 D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단 조절을 하고 적절한 영양에 집중함으로써 다리 힘과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운동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심지어 걷기나 수영처럼 간단한 활동도 근육량과 관절 유연성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은 다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순환을 개선하여 관절을 윤활하고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운동에 익숙하지 않다면 작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매일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가 느껴지고 움직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력 운동이나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통합하여 균형과 유연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식단과 운동 외에도 수분 공급이 다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근육 기능과 관절 윤활에 필수적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이 효율적으로 수축하지 않고
관절이 뻣뻣해져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물을 보존하는데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즉,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긴 하루를 보낸 후 다리가 뻐근하거나 뻣뻣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하루 종일, 특히 신체 활동 전중 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수분 수준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육과 관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동시에 에너지 수준을 높여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운동, 식단, 수분 공급 외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나이가 들면서 다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또 다른 필수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의 변화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는 근육량이나 골밀도 감소에 갑자기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의료 전문가에게 전반적인 다리 건강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특정 요구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운동 칼슘 또는 비타민 D와 같은 보충제 또는 기타 식단 조절을 권장하여 이동성을 유지하고 튼튼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노화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다리 힘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앞서 언급된 김철수 씨처럼 걷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는 자연 속을 걸으며 좋아하는 산책로의 풍경과 소리를 만끽하는 단순한 행위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드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식단과 생활 방식 변화를 통합하는 것은 단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손주들과 놀고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것을 신체적 한계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건강에 대한 저의 접근 방식을 형성했으며 사전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작지만 일관된 변화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신체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근육량과 골밀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은 신체가 얼마나 강하고 유능하다고 느끼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키우는 한 가지 방법은 마음 챙김 또는 명상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맑고 감정적으로 회복력이 있다면 몸을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삶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느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모두의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지내는 것입니다. 친구,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하는 것은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낼 동기를 제공합니다. 걷기 그룹에 참여하거나 요가 수업에 참석하거나 지역사회 센터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고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기술은 다리 힘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트래커부터 온라인 운동 수업까지 활동적으로 지내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트래커는 걸음수, 심박수,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모니터링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걸음수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추적하는 것은 매일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재미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온라인 운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력 유연성 균형에 초점을 맞춘 안내 운동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집에서 편안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정기적인 운동을 일상생활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요가, 태극권 근력 운동에 관심이 있든 인터넷은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수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의 기초이지만 때로는 다리 힘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영양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충제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보충제는 특히 식단 제한이나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뼈와 근육 건강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에 접근하여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리 힘을 유지하는 또 다른 측면은 건강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일상생활에 통합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건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매일 특정 걸음수를 걷거나 새로운 유형의 운동을 시도하거나 단순히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든 과정에서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게 보여도 당신이 이루는 진전을 인정하세요.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헌신과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다리 힘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여정에서 계속 나아가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다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보람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식단에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주고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고 정신 건강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동성, 독립성, 그리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일상에 통합하면서 걷기, 하이킹, 손주들과 놀기, 혹은 단순히 자신감 있게 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이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이가 들면서 다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여정을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도움이 될 만한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